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우울증의 그 진단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9개 정도의 특징 중에서 5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 우울증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우울증의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경험하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우울증 얘기할 때 꼭 기억할 것은 그 행동의 특성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요. 또 행동적으로 볼 때는 과다수면과 그리고 불면증이 반복되고 있고, 식욕이 폭식과 거식을 반복을 하고 있고, 마음적으로는 끝없는 불안감과 안정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 때로는 죄책감, 이유 없이 그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하는 지속적인 감정들. 자, 이러한 감정들이 특징이라고 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울증에 그 많은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울증을, 그 9개의 원인을 전부 통틀어서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큰 것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저하된다는 것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요인을 하나 들어본다면, 어릴 때 우리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했던 마음의 상처, 그 트라우마가 결국은 우울을 유발한다, 우울증을 유발한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우울증의 그 원인과 특징들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됩니다. 근데 본인은 의식을 잘 하지 못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생각의 방향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인지적 오류,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성으로 나타날까요? 모든 그 사고방식이 갑자기 다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놀랍게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기능적 신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념들이 뒷받침되는 그 생각의 방향, 잘못된 생각의 방향, 인지적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 번째, 흑백 논리가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흑백 논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사물 가운데, 또 이 현상 가운데 다양성을 다 부정하고 오직 도 아니면 뭐, 양자택일의 그 모습을 자꾸 사고방식 속에서, 마음속에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좋은 건가 나쁜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 길들여지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정서가 우울로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의미의 축소와 확대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정말 이거는 확대 해석해서 봐야 될 건 축소하고, 정말 축소해서 봐야 될 건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사물이나 사건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기랑 같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을 독심술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독심술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런 것도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이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부정을 해버리고 아주 단순 논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울증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울증이 이제 걸리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가만히 그 살펴보면 자기와 무관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꼭 자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이유 없이 분노를 하거나 또 남과 다투거나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또 증상도 있게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좋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불편해지는 이러한 증상들도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이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심리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은 심리적으로는 이 사고방식의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냥 두면 계속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맑은 것도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즉 생각의 방향이나 신념의 그런 습관들을 바꿔주는 것이 인지치료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많이 쓰이는 심리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치료를 이 통합적으로 만든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NLP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NLP 심리치료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또 사티의 가족치료, 그 다음에 행동주의, 내면치료,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시킨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교육되고 있고 또 많이 보급되고 있고 또 치료의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 우울증을 살펴보면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에 내재가 된 분노와 무의식 갈등이 무엇인가를 탐색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신분석학적인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는 우리가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제 처방을 해 주시겠죠. 그 약물들이 이제 통틀어 우리가 항우울제라든가 또 세로토닌에 관련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울증은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리학적인 변화가 심할 때는 약물치료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이 반응성 우울장애, 즉 인간관계라든가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된 심리치료를 주로 하는 그런 우울증 치료 방법은요, 또 여러 회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 10회기 이상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고방식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즉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장기간 이렇게 치료에 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울증을 잘못 치료하고 단기적으로 끝날 때는 이것이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끊임없이 자살에 대한 생각과 자살에 대한 계획을 계속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서 증세가 심한 것을 주요 우울장애라고 그러는데요. 이 주요 우울장애는 바로 자살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혼자 두지 말고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대화하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또 경청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이 우울증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계신다면 절대 걱정하지 말고요. 이것은 이 우울증은 정말로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실한 노력, 성실하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기술보다는 그 마음가짐이 이 우울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상황을 떠올리고 또 늘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이나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노력들. 그래서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념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훈련, 즉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NLP 심리치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해서 오늘날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노력들로 하여금 우리 정신건강이 우울한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